그 디지털 출판 산업 쪽에서 그 나름대로 좀 그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신 그런 기업분들을 모셔서 기업의 발표 내용을 듣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있는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을 현장에 모셔가지고 그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한 자리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강의나 뭐 세미나가 있을 때 항상 일하게 사업들을 뭐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페토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피노키오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 회사 코파운더가 이제 쿼카 인더스트리라는 또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메타버스라는 곳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특히 애니메이션 대표님들은 캐릭터를 담고 싶기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웹툰 회사들은 또 웹툰의 어떤 IP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실제로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오해와 많은 메타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웹소설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지금 왜 웹소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가상 유니버스, 가상 우주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좀 식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타버스 세상이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타로 이제 회사명이 변경됐는데 그들조차도 지금 이제 막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언의 정성용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단행본 출판의 오디오북 제작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든 작품들 외에 여러분들이 여러 출판사나 혹은 제작사에서 만들어주신 콘텐츠들이 총 12,000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낭독자 저희를 거쳐가신 뭐 성우분들, 뭐 작가분들 혹은 셀러분들은 총 한 500여 분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는 약 700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00군데 중에는 저희 그 오디오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저희 주요 고객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오디오에서 만든 대표적인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서점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그런 만한 그런 책들을 저희 오디오 콘텐츠로 현재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조유정 배우, 박정민 배우, 한지은 배우, 그 다음에 김영하 작가님, 그 다음에 김진명 작가님이 가장 최근에 내신 에세이 작품도 저희 오디언에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디오 드라마 형태도 현재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는 보통 소설을 위주로 많이 제작을 했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오디오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오디오 콘텐츠 OST를 현재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라마 타이틀을 만들 때마다 한 곡씩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OST 같은 경우에는 뭐 멜론이라든지 바이브, 지니에서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번 발표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디언에서는 출판사와 그 협업을 할 때 IP를 제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실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과정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 선정을 하고 그 작품에 관한 낭독자 등을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요. 녹음을 진행한 후에 믹싱, 편집을 거쳐서 그 저희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그런 곳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은 원천 컨텐츠에 사운드라는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고 각 컨텐츠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장르마다 뭐 시라든지 에세이라든지 혹은 소설, 자기계발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책에 가장 어울리는 제작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그걸 따져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발췌 또는 요약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 예, 저는 비상교육에서 플랫폼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노중일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와 그다음에 뭐 핸드폰 가지고 선생님하고 연결되는 거. 그렇지 않고 교실에 모여 있을 때 선생님하고 화면에 있는 선생님하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잘 안 좋은 학생들은 그 나중에 예습 복습 같은 거는 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하든지 와이파이 연결돼 있는데 아니면 그것도 안 돼갖고 제3세계 정말 학교에 겨우 인터넷 연결돼 있는 데는 그냥 화상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업 형태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바뀌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확산이 된다면 컨텐츠도 많이 바뀔 거예요. 컨텐츠도 책 중심에서 달라지겠죠.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플랫폼과 관련돼서 저희 비상교육에서 마스터 K라는 플랫폼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한번 시동을 걸었는데 제가 그 설계할 때 전체적인 것들을 디자인할 때 사업을 설계할 때 요 구조였어요. 플랫폼. 이게 되면 빅데이터 나오고 빅데이터 나오면 AI 나오고 AI 나오면 초개인화다.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쭉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 최종적으로 하시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저희 회사만 하냐? 아닙니다. 다 이제 정말 국가서부터 이제 대기업까지 교육 쪽의 플랫폼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MS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정말 큰 규모를 안녕하세요. 저는 스푼 라디오의 차승학이라고 합니다. 한국 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 서비스는 여기 이제 디지털 출판 뭐 이런 책과 관련된 뭐 협업이나 파트너십을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어린 친구들이 오디오 서비스, 라디오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플랫폼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최근에 저희가 오디오 콘텐츠를 여러 가지 개발하고 오디오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IP라는 영역에서 디지털 출판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했던 간단한 사례와 함께 서비스를 이번 자리에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설립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13년에 회사는 설립되었고 그 당시에는 스푼 라디오라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다가 스푼이라는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수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한국에 본사가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아랍 지역인 메나 지역에서 동시에 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벤처 캐피탈로부터도 좋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 정도 금액의 투자를 지금까지 유치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가 가지는 어떤 비디오와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상생활과 함께 계속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얼라이브라는 브랜드 가치, 미션을 가지고 계속 스푼 라디오라는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혹시 다운받아 보신 분 여기 계실까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고 해서
아마 계실 수 있을 텐데요. 한때 유튜브나 이런 여러 플랫폼들 보면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현재 발표를 맡은 블라블라 ENM의 김용종이고요. 저희는 이제 오디오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기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버전을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IP 중에 들어온 것 중에 동일한 공포와 스릴러 중에 선택되어 있는 레드라고 하는 IP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TTS 기반으로 출시를 해보고, 제작은 저희는 사실은 크리에이터들이 오히려 더 잘하고, 저희는 어떻게 이걸 다 저희가 딜리버리 할지, 플랫폼에서 이걸 데이터화 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 아이돌 컨텐츠도 동남아시아 쪽에 실제 동남아시아 저희가 했을 때 한 번 라이브 방송에 한 1000명, 1500명 정도 동시 접속해서 시청할 만큼 아직 동남아시아의 K 오디오에 대한 흐름이 반응이 굉장히 있다라는 걸 저희가 또 받게 됐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현지 IP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키워드, 우리가 유저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온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걸 더 우리의 컨텐츠에 맞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IP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에게 제가 이제 이런 기회가 와서 오늘 이렇게 뵙고 우리 여기 계시는 출판 쪽에 많은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고, 다만 그 플랫폼 내에 이루어지는 컨텐츠가 유저들의 행동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리고 유저들에게 그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좋아요를 하거나 얼마나 재생이 되고 이 IP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아까 보셨던 인키트의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중심의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협업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또 원편의 3시간, 4시간의 전체보다는 저희가 일부 부분을 가지고 교보랑 저희가 협업할 때도 전체 전 연령은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의 if라는 형태,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가 이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을 가지고 컨텐츠화하는 숏폼 형태의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또 유사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협업 포인트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자도 와가지고 이따가 상담 시간에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유저 데이터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한 3만 명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3달 내, 앞으로 한 12월 정도 되면 한 10만 명 정도로 저희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유저 데이터들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의 관심은 기존의 컨텐츠가 그 떨어지는 컨텐츠, 그러니까 데이터로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거 말고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넣었을 때 기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교류에 뉴미디어에서 웹툰의 출판 콘텐츠 확장성을 위해 발표하게 된 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출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올해 있다 보니 출판 만화부터 시작해서 웹툰까지를 다 봤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웹툰 매니지먼트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출판사도 같이 운영하면서요. 그렇게 하면 지금의 엠스토리허브라고 웹소설 웹툰으로 전문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그리고 원서 스토리 IP 스토리 공장이라고 발작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좀 저는 이제 출판부터 만화까지 두루두루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폭넓은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제가 쓴 책들이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웹툰, 여러분 웹툰이라고 그러고 만화라 그러면 마치 뭐 10대들, 20대들이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만화의 시작의 독자는 사실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만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인데요. 1909년 6월 1일이며 우리한테는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실려 이병화백의 사파입니다. 지금 말하면 시사 만화에 속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진보단체에서 첫 만화인데, 보시면 내용은 대국의 간영, 국가 정세를 이해하자. 사실 이때도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틈바구니에 의해서 한반도는 조선은 끼어져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원의 단치, 한민족의 혼을 통합하자, 민성의 기업. 보시듯이 내용이 그 시대에 가지고 시사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다 어떻게 만화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인을 위한, 그리고 지식인들을 위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중들을 위한 게 처음 만화의 시작이었고요. 사실 이 만화가 어디서
처음 발간됐냐면요. 혹시 종로구청 옆에 지나가시면 신라스테이 강화문점이 있습니다. 호텔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이런 청동 동상이 있어요. 왜 여기 있을까요?